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현재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그에 맞춘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어디가 트렌드가 되고 있고 어떤 회사가 잘 나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면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알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어떤 ETF가 좋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40불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종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엔비디아가 오늘 기준으로 10월 15일 기준으로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3.38조 달러. 야, 대단합니다. 시총이 이렇게 엄청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오픈 AI에서 하고 있는 챗 GPT, AI 이쪽에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수요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챗 GPT AI 열풍. 챗 GPT AI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채팅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답변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반도체를 만들거나 평가할 때는 먼저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채팅, 챗 GPT 있잖아요. 여기에서 쭉 보면은 이게 뭐 토큰이라고 해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해서 이런 단어마다 토큰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토큰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뭐 단위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단위에서 이걸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냐, 이 연산 뭐 능력과 연산 이런 속도,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챗 GPT AI 반도체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 거기에 선도주자가 엔비디아다. 챗 GPT한테 기사나 책을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은 챗 GPT가 기사를 읽거나 책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읽는 데이터 처리가 엄청나거든요. 이 처리량이 엄청난 양을 빠르게 처리하고 요약까지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 반도체 성능과 이런 장비가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도체를 만든 업체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반도체 개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본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그냥 깊이 생각한다는 이런 말이겠죠. 깊이 생각해보고 챗 GPT AI가 생각해서 답변을 내놓을 텐데, 이 생각할 때 빠르게 이 연산을 처리하고 빠르게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데이터에서 엔비디아 GPU와 쿠다2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했다. 그래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래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게임에서 처리했던 엄청난 데이터와 빠른 처리 능력, 그러니까 게임에서 할 때는 우리가 그래픽을 고사양으로 즐기고 그것도 렉 없이 빠르게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 속도가 이제는 이 챗 GPT나 AI 쪽 처리, AI 데이터 센터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됐다.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특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한 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메모리도 중요하다.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가 중요하냐면 HBM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BM 메모리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메모리에서 저장 용량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차량 속도라고 하죠. 도로죠. 이게 도로가 뭐 이렇게 차량 속도가 빨라야 되고 도로폭도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역폭도 크고, 그 다음에 CPU와 GPU 처리, 이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의 이런 성능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갖춰져야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처리가 될 텐데, 그래서 메모리는 도로가 넓어야 하며 대역폭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HBM이 중요하다. HBM은 많은 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여러 통로를 통해 처리하면서 전반적인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해한 것은 많은 용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는 이제 쌓아 놓아야 돼요. 이 창고처럼 층층이 쌓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할 때 빠른 도로폭을 넓게 해줘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반도체가 HBM 메모리다. 그래서 HBM 반도체가 이 GPU나 AI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의 지금 흐름에서. 그래서 HBM이 뭐냐? 이것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HBM이 뭐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HBM을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 인공지능, 복잡한 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고속 메모리 기술입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는 거, 소비 전력도 덜 든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고요. 그래서 HBM 메모리 칩은 세로로 적층, 스태킹 이렇게 쌓아놓는다. 세로로 적층해 놓는다. 그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이 대역폭 이거를 넓혀주고 있다. 그래서 매우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함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HBM은 DDR 메모리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할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복잡하고 효율적인 컴퓨팅 작업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래픽 처리 장치 GPU랑 AI 프로세서, 서버 등에서 이게 사용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데가 주요 고객사로 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해진 HBM 메모리가 어디가 경쟁력이 있냐? 한국에서 찾아보면 SK 하이닉스가 HBM 선구자로 경쟁력이 있다. 2015년부터 세계적으로 HBM1을 선보이면서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HBM2, 뭐 HBM22 뭐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계속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약간 앞선 지금 구도다. 경쟁 구조에서 하이닉스가 HBM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빠른 속도로 이에 따라가서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HBM3 시장에서 양사가 모두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약간 SK 하이닉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GPU가 있어요. GPU는 엔비디아가 만들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신형 AI 서버가 만들어졌는데 7억 원부터라고 합니다. 가격이 20% 올랐지만 인기는 여전하다. 야, 대단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제공한 샘플이 바로 이 제품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만 짓는데도 몇천억 원, 조 단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다 엔비디아로 거의 들어가 버린다. 무섭죠? 이렇게 엔비디아가 발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단점은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전력을 많이 먹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도 한다. 이게 아마 아마존일걸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챗 GPT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여러 지금 데이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이니까 결국은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AI 트렌드가 맞는 반도체가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AI 트렌드가 수익률을 결정한다. 주요 반도체 회사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 ASML,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유독 1년 수익률이 이제 엔비디아나 ASML이나 TSMC나 하이닉스는 이렇게 수익률이 뭐 51% 다 높은데 왜 삼성전자만 마이너스 9.6%를 기록했냐? 역시나 AI 트렌드에 삼성전자가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트렌드가 진짜 중요하고 거기 중에 파운드리의 강자가 TSMC입니다. 그래서 TSMC는 1987년 설립된 회사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그래서 TSMC는 최첨단 공정에서 5나노, 3나노 칩을 생산하고 주요 고객사가 애플, AMD, 엔비디아 이런 데가 고객사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챗 GPT, AI 센터 이런 데에 반도체를 생산하고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뭐냐면 제조를 하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제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설계는 또 따로 애플, AMD,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거는 TSMC가 한다. 근데 이거를 삼성이 하려고 했는데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수익률이 안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의 이런 여러 가지 캐파는 TSMC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추가 공장도 건설을 계획한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TSMC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ASML, 노광 장비, EUV 장비죠. 리소그래피라고 해서 EUV 장비를 독점하는 데가 ASML이다. 그래서 여기 회사도 역시나 반도체 AI 이런 열풍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ASML이 이 EUV 노광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독점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슈퍼을이라고 해서 몇 천억 한다고 합니다. 얘네들만 만드니까. 그래서 이 노광 장비가 뭐냐? 이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이 웨이퍼에 이 짜잘짜잘한 이런 문양들 이런 걸 빛으로 이걸 새겨주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나 세밀하게 해주냐가 해서 3나노, 5나노, 7나노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주는 게 ASML의 노광 장비다.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ASML 노광 장비를 얻으려고 삼성이나 뭐 여러 업체들이 계속 노비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반도체 발전도 여기에 또 한몫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중국이 지금 계속 아래에서 뭐 9나노, 10나노 이쪽 약간 저성능 반도체, 중성능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올라오고 있어서 삼성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최첨단 기술 ASML이나 TSMC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앞으로도 더 잘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약간 애매한 회사들은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앞으로도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게 반도체 ETF도 물론 반도체 전체에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만 AI 트렌드에 맞게 집중 투자하는 반도체 ETF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런 ETF는 뭐냐? AI에 중요한 반도체 회사에 중심 투자하는 ETF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엔비디아, ASML, TSMC, SK하이닉스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ETF면은 더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의 방향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상장일이 2022년 11월 15일인데요. 그 당시 이미 국내 ETF 시장에는 다양한 전략의 국내 해외 반도체 ETF가 상장해 있었던 만큼 기존의 반도체 ETF와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상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 하위 4개 섹터의 1등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등 기업이 나머지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반도체를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화된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 어렵고 한번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죠.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1등 기업들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2년여가 다 되어 가는데요. 2022년 11월 15일 신규 상장 이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초 이후 42.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익률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1등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수익률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초 이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AI 산업 성장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즉,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할 때는 종목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1등 기업이 AI 산업 성장에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